안녕하세요. 소상공인연구원 정유천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옴니채널의 대전환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동시에 이용하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옴니채널의 유통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옴니채널이란 주제를 가지고 옴니채널의 개념 그리고 옴니채널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옴니채널의 개념. 모든 방식을 뜻하는 옴니와 유통의 경로를 뜻하는 채널이 합쳐져서 옴니 채널이 나왔습니다. 국내 오프라인 유통의 최강자인 엘사가 내건 것으로 옴니 채널 하세요. 옴니 하면 산다. 이런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1970년대에서 1990년대로 오면서 오프라인 시대에서 인터넷 보급이 시작하면서 이커머스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이 이커머스 시대가 20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뉴커머스 시대로 발전하였고 지금은 옴니 채널의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커머스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가는 가장 급변한 이유는 어떤 여기 보시는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으로 바뀌는 것이 엄청난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모바일 쇼핑을 활용한 많은 어떤 마케팅 방법이 나오면서 대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옴니 채널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최근에 어떤 유통 흐름의 큰 변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확대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옴니 채널의 큰 대변화가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옴니 채널이 실험적인 한국, 코로나19의 선진 과학 방역과 인터넷 보급, 모바일 쇼핑의 현상으로 전 세계 시장 규모의 30%, 전체 시장 규모의 30%가 이커머스를 당일 배워서 즉시 배송하는 게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15%대, 20%대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대한민국을 찾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쇼핑의 어떤 강세로 지방의 어떤 수산물이나 양식업자가 바로 직화장에서 배송을 하게 되면 소비자까지 완료시키는 풀먼트 서비스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K사이죠. 이런 변화가 움직임이 바로 옴니 채널입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온 오프라인 채널을 동시에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옴니 채널을 유통산업에 적응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고 대형 할인점 및 유통시장의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옴니 채널을 통해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온라인, 모바일로 주문을 하고 오프라인 점포에서 상품을 수령 또는 가까운 점포에서 당일 배송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옴니 채널들의 어떤 변화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송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정형 물류센터를 통해 일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보다 더 빠르게 지금 단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매장의 변화. 매장에 상품을 진열하는 공간을 소비자의 오감을 체험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진열하고 이런 어떤 오감 체험을 함으로써 대표적인 체험형 가전전문 매장, 레스토랑, 식료품점, 대형 마트들이 결합된 이마트 타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1인 가구용 상품 시장 확대. 1인 가구가 확대되면서 소모품 식품, 1인 가구 대상 상품 및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HMR 기준 1조 7,460억으로 2008년도 비해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HMR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을 말합니다. 또한 소비 양극화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품목과 기후에 따라 알뜰 소비 및 사치 소비를 동시에 하는 소비 형태가 확산되고 있고 안전 소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심 소비에 대한 증가는 2017년 옥시 가습기 살균 사태가 확산되면서 안전에 고려하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옴니채널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오프라인 경영 중심의 세태가 일어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인테일 아포칼립스 발생, 오프라인의 종말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옴니채널 온오프라인 연결로 전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으로 매장 구경 후 스마트 주문, 그리고 주문 후 매장 픽업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규공 후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회사들로는 미국의 월마트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쿠팡, 그 다음에 아마존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풀필먼트 서비스, 뉴커머스만 가능하게 된 건데요. 어떤 지방에 아까 보여드린 수산업자가 바로 집 앞까지 배달하는 쿠팡의 어떤 풀필먼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월마트도 오프라인 채널로만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온라인 시장, 옴니 채널에 관심을 부리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전체 매출, 글로벌 매출 1위를 하고 되었습니다. 아마존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장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다가 최근 오프라인의 어떤 강세가 드러나면서 얼마한테 잠깐 밀리기도 하고 있죠. 이런 어떤 변화들이 결국은 옴니 채널의 변화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국내 데이터 마이너 다음 소프트 송기령 부사장은 향후 10년의 미래의 변화를 세 가지 키워드로 도출하였습니다. 혼자 산다, 장수하는 사람, 비대면의 확산. 어떤 이런 환경이 옴니 채널의 환경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과 어떤 대한민국은 옴니 채널의 환경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옴니 채널 서비스 더 빠르게 되어온 언택트 시대는 우리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 웹상에서 아바타의 문화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듯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온라인, 모바일로 주문하고 있는 온오프라인의 어떤 특성을 여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외국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옴니 채널의 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옴니 채널 기업으로 지난 이케아, 과거 오프라인 판매만 하던 이케아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확대하면서 이케아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쇼핑을 더 편리하게 여기 어떤 가구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원하는 상품들을 공간에다 놓으면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어떤 앱입니다. 그러면서 이케아가 많은 매출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옴니채널의 변화에 빅블러 현상이라는 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편의점의 빅블러 현상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가 번지자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 방식만으로는 승부가 내기 힘들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빅블러 트렌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블러 현상이죠. 흐릿하게 보이다. 사전적으로는 흐릿해진다는 의미로 우리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연인에서 주로 쓰였던 용어를 최근 유통, 렉시산업과 같은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도 빅블러 형상이 눈에 띄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현상은 배달업과 유통의 경계를 무너뜨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올 여름부터 동네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고, BGF 리테일의 편의점 브랜드 CU도 올해 11월 중 도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 말씀드린 옴니채널이 가져다주는 어떤 중요한 특성, 첫 번째 배송 시간의 단축이 있었죠. 이러한 어떤 빅블러 현상이 옴니채널의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빅블러 현상은 파리 바게트 HMR, 아까 말씀드린 조리해 먹는 시간을 단축하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브랜드로 퍼스트 클래스 키친을 런칭하였습니다. 치킨집서 피자 주문, 업계 소비 불황에 상도덕 지킬 때 아니야. 난리가 났죠. 보시는 것처럼 파리마켓에서 어떤 앱을 통해서 이런 치킨까지 주문할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합니다. 옴니채널의 변화에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란 쿠팡을 말합니다. 쿠팡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풀빌먼트 서비스를 준후해 초기에는 이익 없이, 그러나 어떤 사용자가 네트워크가 데이터가 많아지자 지금은 어떤 수수료를 받고 엄청난 공룡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사는 지금은 2020년도 105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공룡 기업입니다. 이런 어떤 폐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옴니 채널의 변화.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미국 대형 쇼핑몰 아마존사는 글로벌 시가총액 규모가 전 세계 1위로 전 세계 최고의 유통업체로 자리를 매김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 먼저 아마존사는 온라인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하여 전체 매출 1위가 되었을까요? 여기 잘 보시면 이커머스 시장은 11%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9%는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옴니 채널에 맞춰서 아마존사가 89%의 매출 성장을 오프라인 쪽에서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매장 쇼핑을 좋아하고, 그리고 매장을 통한 향후 미래 비즈니스 관련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매장과 온라인을 결합한 옴니채널 전략으로 최고의 시너지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아마존 혁신의 실험장입니다. 이와 같이 옴니채널의 변화가 온라인 시장을 대표했던 아마존이 오프라인을 확대하여 옴니채널의 최강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존사가 백화점을 런칭한다고 합니다.
아마존 백화점 런처를 검토 중인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여전히 고객들이 오프라인 쇼핑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1분기 기준으로도 미국 전체 소매 시장에서 정자 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오프라인 쇼핑을 더욱 선호하고 심지어 미래 세대인 Z세대마저 오프라인 쇼핑을 온라인 쇼핑보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더욱 편리한 것도 사실이고 향후 전체 소비 매장 비중도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쇼핑 자체가 사라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먼 미래에 오프라인이 줄 수 있는 경험과 동일한 것을 온라인에서도 느낄 수 있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제공할 수 없는 가치를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과거부터 꾸준히 오프라인 채널에서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아마존 부스, 아마존 포스타, 아마존 고, 아마존 프레시 같은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였고 슈퍼마켓 체인 홀푸드 마켓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백화점을 오픈하는 것은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사람들은 오프라인 쇼핑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은 미국 전자상거래 점유율 40%를 유지하며 수년간 압도적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수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러한 아마존이 온라인 강자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마켓 체인 홀푸드 마켓을 인수하는 것처럼 오프라인 법적 구축을 통한 옴니 채널 전략을 한 것입니다. 오프라인 매장들을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고객들의 로열티는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요 5% 활용되고 함으로써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고객 데이터가 확보하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유추업들과 경쟁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과의 참여를 이용합니다. 아마존은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 내 점유율 10% 3위 플랫폼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은 오프라인의 데이터만 확보하게 된다면 더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되는 전망입니다. 이것은 옴니 채널 구축만이 초격차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이 만드는 백화점은 어떤 혁신을 가져올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마존이 계획 중인 매장의 면적은 3만 평 정도, 백화점의 3분의 1 수준이 될 거라 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들으시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미국은 대형 매장 기준으로 전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화점 면적이 얼마 전 오픈한 우리 서울의 더 현대 백화점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준비하는 백화점의 크기는 딱 현대 백화점 압구정역 정도입니다. 이러한 보시는 것처럼 도심으로 더 가까이 규모는 슬림하게 보이는 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량 매장의 전략은 쇼핑 비중이 늘어나는 시대에 알맞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성 측면에서 너무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스타필드처럼 압도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도 있겠지만 매장 크기는 다소 줄이더라도 조금 더 접근성이 좋고 새로운 대안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대표적인 사례가 있게 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이케아가 먼저 진출하였고 많은 매출을 신장하여서 이케아 플래닛 스튜디오와 이케아 랩까지 선보이는 옴니 채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앞서 말씀드린 D2C 브랜드 인터를 대비하고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PB 브랜드를 운영 중이며 꾸준히 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PB 브랜드는 진열 상품의 수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며 매장의 효율을 상승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품을 압축하고 재고를 없애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백화점은 옴니채널을 통한 백화점을 또 런칭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도 이런 어떤 옴니채널에 대해서 잘 인식하여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해야지만 우리 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이 변화에 동참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옴니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